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고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타오트로닉스에서 나오는 사운드 리버티 53K 버전, K 버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의 이 군이 이제 10만원 이하대, 특히 5만원에서 5만원 이하대에 있는 그 5만원 근처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외형은 그 에어팟을 따라한 이런 콩나물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제품입니다. 얼핏 봐서는요, 최근에 제가 리뷰를 했던 QCY T3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크기도 비슷해요. QCY T3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케이스 크기도 비슷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케이스 크기가 얘는 이제 약간 계란 모양의 타원으로 생겼다면 QCY T3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길쭉한 이제 소세지 모양? 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타워트로닉스는 제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네, 유선으로 되어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만들어내서 뭐 프로게이머들이 생각보다 많이 쓴대요. 그 안쪽에 넣고 헤드폰 쓰고 이렇게 한 번 더 차음을 해주는 효과로 해서 사운드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선 이어폰도 나오는 회사고, 저는 이 제품 말고 다른 것도 좀 들어봤는데 이거보다 고가 제품 그건 소리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탑 랭킹에 들어가는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생각보다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돼서 이 제품을 들어볼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은 외형은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생겨서 QCY T3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플레이는 5시간 정도 음악을 재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번 정도를 이 케이스에서 충전을 할 수 있대요. 총 4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한번 충전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40시간은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 5.0 쓰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보통 통신거리,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한 10m 전방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이거를 가운데 놓고선 전화기를 가운데 놓고선 집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집 안에서는 다 들리는 걸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전송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보면 5핀으로 되어 있는 충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로 QCY랑 또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노는 소리, 약간 마감새가 살짝 떠 있는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도 동일하게 QCY랑 비슷합니다. 이번에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식으로 한국에서 인증을 다 받아서, 여기 보면 KC 인증 받았죠. KC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출시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AS를 받을 수가 있는 제품으로 한국에 나온 저가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장점은 이제 차음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있는 영상 링크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게 되면 차음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 차음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듣는 음악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볼륨을 계속 키우게 되고, 특히 이어폰은 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많이 키우다 보면 귀를 쉽게 다치게 하고 청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 있는 소리 잘 안 들리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음악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음악을 작게 듣거나 볼륨을 작게 키워도 명확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귀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음력을 첫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두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연결이에요. 이 금액대에 있는 제품들이 항상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연결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특히 왼쪽 게 끊어지고 오른쪽 게 끊어지고, 어떤 게 마스터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터가 끊어지는 순간 다 끊어지고 연결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죠. 제일 많이 들었던 거가 뭐냐면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선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탔을 때 끊기는 거, 횡단보도 학교에 가는데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혼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끊기거나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 핸드폰에서 듣다가 핸드폰 거를 끄고 노트북으로 옮기면 노트북으로 옮겨서 붙일 때 자꾸 끊어져요. 왼쪽에 끊어지고 오른쪽에 끊어지고 잘 안 붙는 경우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붙였던 것을 이쪽 걸로 하지 않고 다른 쪽 걸로 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쪽 거를 먼저 붙인 상태에서 이걸 붙이는 순간에 막 끊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게, 네, 저는 지금까지 못 느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일주일 들어봤을 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두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톤 밸런스를 생각보다 잘 잡아 놓으셨어요. 요거는 박수 칠게요. 이 K 버전, 코리아 버전을 만들면서 톤 밸런스를 손을 본 것 같습니다. EQ를 보정을 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요새 조금 추구하고 있는 이 플랫한 반응, 플랫한 반응,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톤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플랫한 특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은 저음, 너무 과하지 않은 고음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기 때문에 어디에 듣든지 어디에 사용을 하든지 만족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톤 밸런스를 잡아놨다는 것을 세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조금 독특하게 느꼈던 게 있어요. 독특하게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목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네. 특이하더라고요. 목소리 표현력이 되게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었어요. 제가 듣는데 목소리가, 야, 목소리는 정말 잘 들린다, 그런 것을 몇 번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유튜브 볼 때. 네, 이걸 끼고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부분이.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렸나, 명확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이어폰은 유튜브용 이어폰입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소리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거는 높게 살게요. 진짜 높게 살게요. 그래서 저 이거 목소리 표현력이 좋은 것을 네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다음에 다섯 번째 장점은요,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은 통화 품질을 갖고 있어요. 제가 통화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녹음되어 있는 걸 한번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타오트로닉스의 사운드 리버티 53K 버전, 코리아 버전의 음향 음질 테스팅 중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 대화를 할 때의 음향 음질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애들의 통화 품질은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10만 원대 근처에 있는 애들도 통화 품질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넘어가거나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 가야지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들어줄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5만 원보다 5만 원 밑으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대에서 이 정도 품질이면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끄러운 환경이나 지하철에서는 잘 못 쓰겠죠. 그때는 하나 빼갖고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방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따지는 건 뭐였냐면, 그래도 목소리가 그 사람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그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금액대의 블루투스에서는 그것만 해도 괜찮은 성능입니다. 그걸 제가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여섯 번째 장점으로 뽑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돼서 이제는 AS를 받을 수 있는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QCY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QCY를 많이 사는데, 저 QCY 지금 T5 오더 해놨는데, 이 오더 한 개 들어오는데 지금 11월 중순에서 말경에 도착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새 제품을 사도 이렇게 걸리고요. AS가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AS가 불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수입돼서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큰 매력일 것 같아요. 단돈 몇만 원 또 더 주고서라도 이런 제품 사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QCY 쓰다가 잘못되면 1년도 안 돼, 몇 개월 안 되다 버릴 수도 있는 제품이 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리받고 문제 있으면 바로 컴플레인 해갖고선 새 제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단돈 몇만 원 더 주고서라도 이거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AS, 그 다음에 총판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 볼까요? 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첫 번째는 히즈 노이즈예요. 이 가격대 제품은 히즈 노이즈는 없앨 수가 없나 봐요. 네. 히즈 노이즈 있습니다.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히즈 노이즈가 앱이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히즈 노이즈 들리고 그 앱을 한동안 안 쓰면 히즈 노이즈가 툭 하고 없어지고 아마 파워를 끄는 것 같아요. 파워를 끄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히즈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그냥 이 가격대에 있는 제품의 그냥 고질적인 문제 히즈 노이즈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조금은 큰 외형이에요. 네. 이게 이제 콩나물처럼 생겼지만요. 실제로 헤드를 좀 놓고 보게 되면 헤드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이렇게 한쪽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모양새가 보이고 좀 겉으로 좀 튀어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모양이 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케이스도 그 에어팟이나 이제 이런 뭐 QC와 에어곤은 비슷하지만 에어팟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은 크기가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실제 콩나물 대가리, 그 이어폰 크기.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압 문제예요. 이압.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거의 음질이 나쁘다고 첫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듣는데 얘는 솔직히 좀 음질이 별로다. 고음이 좀 안 들리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랬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이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기 압력이 있어서 공기 압력 때문에 제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이압이 누를 때 실제로 고마가 좀 눌러대면서 제가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은 10K 이상의 고역대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해서 그리고 너무 소리가 답답하고 귀가 눌린 느낌이 나서 이건 진짜 좀 음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죄송하지만 이거 빌려주신 쪽에다가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았어요. 어떻게 찾냐면 이게 이해 문제라는 게 찾은 게 끼면서 제가 이걸 좀 자리를 잡으면서 끼면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한번 했다가 그러면 제 귓구멍이 열리거든요. 구멍이 살짝 생겼다가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리면서 자리를 찾으면 귀가 탁 막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귀를 딱 막아주니까 이압이 안 생기면서 귀를 탁 막아지더라고요. 이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잘 들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지? 단점이죠. 이압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는 단점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이 제품을 만약에 구매해서 쓰신다면 이렇게 착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꼽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틀어서 귀에 공기구멍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귓구멍에 이렇게 틀고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원래대로 딱 내리게 되면 이압이 안 생기는 균형 잡힌 공기압을 안에서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톤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압 문제를 세 번째 단점으로 보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까 그 톤 밸런스를 갖다가 그 플랫하게 하면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노력한 EQ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너무 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 K 버전이 아닌 그냥 53 버전, 그 중국이나 글로벌에서 판매하는 버전 소리도 들어봤는데 걔는 진짜 그 QCY처럼 저음 들려 있고 고음 들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저음 쿵쿵쿵쿵, 고음 찰랑찰랑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거예요. V자, 전형적인 V자 형태인데 그것도 뭐 QCY처럼 너무 과하게 QT1처럼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나름 밸런스 괜찮은 약간 V자 쉐입의 애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더 펴서 플랫하게 만든다고 EQ를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EQ를 쓴 게 제 느낌에는 너무 과했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 53K에 잡혀있는 완전 플랫한 톤보다는 그리고 글로벌 버전의 완전 V자보다는 그 사이 정도, 중간 정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약간의 펀 팩터라 그러잖아요. 좀 듣기에 재미있는, 청취하기에 재미있는 소리이면서 나름 플랫한 소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EQ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네 번째 단점으로 뽑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점은요. 역시나
만듦새입니다. 만듦새. 이어피스 자체, 그러니까 이어폰 자체의 만듦새는 괜찮아요. 솔직히.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려도 이 자체의 만듦새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만듦새가 조금 그렇다는 건 뭐냐면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그 QCY T3처럼 노는 것도 노는 건데,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도 들리세요? 네. 흔들면 안에 있는 유닛들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게 나요. 그리고 뚜껑이 닫혀, 안에 유닛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뚜껑이 닫혔어도 이 겉에 케이스 뚜껑이 살짝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가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단점? 그런 만듦새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단점? 이거를 마지막 단점으로 뽑을게요. 그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워트로닉스에서 이 제품 말고도 그 위로 비싼 제품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 제품들도 저도 듣고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는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이 저가형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이 저가형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약간 조금 명확하지 않은 해상도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형 20, 30만 원, 40만 원대에 가지 않는 이상, 4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대로 가지 않는 이상 블루투스 트랜스미팅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약간 답답한 느낌의 해상도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선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품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비싼 제품을 하세요. 그런 고해상도의 블루투스 듣고 싶다? 비싼 제품의 블루투스를 사용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유선으로 가셔야 돼요.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그런 트랜스미팅에서 생기는 그런 손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유선을 사용을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그런 약간의 해상도 저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튜브에 최적화됐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유튜브 보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았어요.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스탑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정말로 딜레이가 있는 건 느껴지지만 영상을 보는데 립싱크가 완벽하게 틀어졌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저가형들은 막 립싱크가 완전히 분리되고 틀어지는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면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유튜브로 보는데 볼만해요. 영상에서 대사를 놓칠 정도의 그런 틀어짐이 아니라 입모양이 립싱크는 어느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의 딜레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 갖고 게임을 할 수 있냐? 게임할 정도의 딜레이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더 비싼 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튜브를 출퇴근 하시면서 어디 직장에 가시면서 또는 학교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뭐 할 때, 학교 등하굣길에 음악 들을 때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형으로. 굉장히 나름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름 매력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 이암 문제 때문에 소리를 잘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제품을 구매를 꼭 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잘못된 소리를 들으시는 거니까, 귀가 저랑도 좀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압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압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눌렀을 때 누르시고 약간 앞쪽으로 틀어서 귀에 공기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해주신 다음에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귀를 딱 막아주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잘 청취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나는 괜찮았어요. 터치로 되는 제품이고요. 터치도 오동작도 거의 안 했어요. 경쟁사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오동작도 별로 없고 2번 터치부터 제대로 명령이 먹는 그런 거고, 한 번 터치로 꾹 오래 하고 있으면 실이라든지 다른 빅스비라든지 뭐 다른 애들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잘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가형 이어폰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 저는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제품 사운드 리버티 53 코리아 버전, K 버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음향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